길역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역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나뭇잎이 한 잎 두 잎 떨어져 연못 위에 작은 배 띄우다가 물속 깊이 가라앉으면 집 이름 꽃사슴이 산속을 헤매다가 연못을 찾아와 물을 마시고 살며시 잠들게 되죠. 해는 서산에 지고 저녁사는 고요한데 산허리로 무당벌레 하나 휙 지나간 후에 검은 물만 고인 채 한없는 세월 속을 말없이 몸짓으로 헤매다 수많은 계절을 맞죠. 깊은 산 오솔길역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네, 안녕하십니까. 열린공감TV 정PD입니다. 오늘 저녁 6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언론사 사주를 부적절하게 접촉하는 등 여러 비위 의혹이 있어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윤 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국 사건 등 주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감찰 결과 드러난 새로운 사실인 듯합니다. 추 장관은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손상했으며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시나리오는 이미 저희 열린공감TV에서 예견한 내용입니다. 저들은 추 장관의 여러 방법에 대해 구체적 시나리오와 대응법을 그동안 만들어 왔으며
그중 하나인 직무배제 시 법적 대응을 통해 지루한 법적 공방을 할 태세입니다. 다음 수순은 국회 탄핵 등 여러 방법으로 전개될 시 그에 따른 대응법도 이미 만들어 놨을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 오늘 불구속 기소된 장모 최은순 씨와 처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을 감수한 방법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코 호락호락하게 끝내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열린공감TV에서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생방송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처와 장모 등 처가로부터 피해를 입어서 오랜 기간 고통의 시간과 공정하지 못한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피해자 두 분을 모시고 이른바 줄리 시리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줄리란 오래전 지금은 사라진 역삼동 사거리에 있었던 르네상스 서울호텔 지하 나이트클럽 볼케이노에서 사용했던 예명으로 활동했을 수도 있었던 한 여성에 대한 네이밍입니다. 여러 제보를 토대로 그녀가 그곳을 통해 다양한 남성들을 만나 여러 이권에 개입을 했으며 현재까지도 그녀와 그 남자들로 인해 막대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붙인 방송 시리즈 네이밍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여성의 삶, 직업 등에 대한 비하 및 가십거리 제공이 아닌 저희가 조명하는 줄리라는 가명으로 살았던 그녀가 그 가명을 사용했던 시기에 만난 남성들을 여성이란 성으로 무기화하여 많은 이권과 막대한 돈을 번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해 상당한 피해자들이 양산되어 지금도 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은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윤 총장 처가를 수사 중인 수사팀이 이번에는 제대로 윤 총장 처가 사건을 수사 중이며 특히 열린공감TV가 의혹을 제기했던 르네상스 서울호텔 볼케이노와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과 코베나 컨텐츠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저희는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윤 총장은 오늘 직무배제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들이 호락호락할지는 두고 볼 듯 싶습니다. 지난 1화 줄리의 탄생비와 그리고 2화 줄리의 남자들에 이어 3화 줄리의 엄마와 가족 편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으며 오늘은 제4화 줄리와 수상한 회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고 17년간 송사 중인 정대택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윤석열과 맞짱 뜬 정대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은 최은순 씨와 내연남 김충식 씨로부터 1890억 장묘사업 엠파크 시행권을 빼앗긴 노도봉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장모와 내남을 최초로 고발한 노덕봉입니다. 네. 두 분 오늘 윤 총장이 결국은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당했는데 잠깐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죠. 하필 규정이죠. 인과응보라고. 오늘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더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일단 불구속 기소라도 됐으니 그렇다면 윤석열은 국정감사에서도 당당하게 가족 비리가 있다면은 직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오늘 추미애 장관의 직무배제가 있기 전에 사직해야 되지 않는가. 아울러 우리 추미애 장관님의 노고와 결단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네. 다음 도 선생님 한 말씀. 저는 윤석열이 미통당과 야합해가지고 날뛰고 있을 때 참 조국이 표창장 위조한 거 하나 가지고 자신의 장모 가족들 사건에 대해서는 덮어버리고 또한 자기 인명권자를 배신하고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저도 참 밀었다는 것이 참 죄송스럽습니다. 저거 또한 결혼식 때도 제가 거기 가가지고 부조까지 하고 왔는데 이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했다는 것이 정말 한숨스럽고 저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네. 반성합니까? 네, 반성하고 있어요. 저는 후회합니까? 후회합니다. 좋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직무배제는 됐는데 네. 그
장모인 최은순 씨는 요양병원 부정수급 의혹권에 관련돼서는 불구속 기소됐고요. 그리고 부인인 김건희 씨의 사문서 위조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또 윤 총장도 불기소 각하 처리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 언론인 보도가 있고요. 각각 다르고, 일단은 윤석열에 대한 고소는 제가 한 겁니다. 저하고 백원정 서울의 대표하고 한 건데, 윤석열에 대한 그 5가지 제목이에요. 네. 예, 독직 뇌물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그건 저한테 정신병자라고 한 거. 네. 그리고 국정감사 위증죄. 이것은 국회가 국정감사 위증을 지금 저도 이제 2013년, 18년, 2020년 또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그 윤우진한테 이남신 변호사를 소개 안 했다고 하다가 한상진 그 뉴스타파 네. 기자가 녹취 들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다 이게 위증인데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해서 죄가 인정되면은 1년 이상이라 말입니다, 죄가.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지금 각하시켰다는 얘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주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그 지금 형평에 맞게 하려면은 지금 관련자들이 구속이 돼서 지금도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럼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을 시켰어야 되는데 동업자들은 다 구속이 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재판 과정에서 이제 법정 구속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그 이제 350억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불기소했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이제 한번 그 불기소 유수를 띄워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고소한 것 중에는 이제 그 윤석열과 그 줄리에 대해서는 그렇고 제가 한 건 이제 최은순 그 결정적인 건 최은순과 윤석열 장모 그리고 이제 그 내연남 김충식 그 무고죄와 모해 이중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직 언급이 없어요. 네. 근데 오후에 그 시사저널 기사를 보니까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뭐 최강욱 의원이 고소한 도이치모터스 뭐 정대택 사건 등 그러니까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전혀 아까 우리 노덕봉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조국 교수 가족을 수사하듯 100분의 1만 하더라도 이것은 전혀 그 바로 즉시 구속 기소해야 할 사건들입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뭐 이제 윤석열 일가를 처단하는 41.195km 마라톤 완주 시작이라고 출발점이라고 보고 전혀 지치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 공격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 선생님도 뭐 네.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장고증명 2조를 네. 그 안소영 건하고 재판부에서 최은순이 손들고 자신이 다 위조했다고 한 건에 대해서 제가 그 진정 및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정부 지검에서는 제가 진정이나 고발을 먼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의정부 지검 박상성 검사는 최은순이하고 김혜성이를 먼저 살짝 불러가지고 조사를 한 다음에 피해자들 이미영 씨나 뭐 피해자 3명을 조사를 하고 안소영 씨를 주범으로 만든 것은 이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고 사기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다가 내가 진정을 넣었는데 네.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또한 그 최은수는 사기죄까지 합해서 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오늘 이미영 씨가 온다고 했다가 안 왔지만은 이미영 씨한테 전화 통화를 하고 확인서를 자신이 발행업 당자수표 발행거라 확인서를 인감증명까지 띄어서 주고 했으면 그 잔고증명을 2조 해가지고 당자수표를 돈도 없는데 잔고증명이 돈에 있는 것처럼 할인해서 사기를 부두를 냈으면은 신한저축은행도 그렇고 신한은행도 뭐 때문에 너 공탁도 안 걸고 이렇게 저기 네. 위변조를 처리했는지 뭐였는지 그것을 안 가르쳐 준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네. 이런 것을 볼 때 편파 수사로 네. 윤석열의 뒷백이 있지 않았나 그럽니다. 그래서 박상성 검사는 참 제 사건도 아주 악인연이 있는 사람인데 네. 저 사건도 저를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기각된 사건도 있습니다. 네. 저
피해자들이 사기죄로 고소고발도 안 했는데 인지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쳐가지고 한 박상선 검사 각성해야 됩니다. 서울지검으로 왔는데 네네.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알겠습니다. 저기 오늘 그 노동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오늘 전반적인 내용에 중점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씩 이제 차근차근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두 모녀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의심이 되는 회사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두 선생님들과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회사들은 선생님들도 한번 귀담아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녀와 연관된 회사들은 매우 다양하고 많습니다. 오늘은 그 회사들 중 그녀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문제가 큰 신한저축은행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은순 씨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 초반 사이에 부군을 일찍 여의고 두 명의 동고남과 연속해서 지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처음 동고남은 노무현 대통령 수사검사로 유명했던 홍만표 당시 의정부 지검 검사의 뒷배를 이용해서 최은순 씨의 모텔 사업 위법 행위를 눈감아 준 적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때 그건 농지법 위반입니다. 네네. 예, 아주 농지법은 무조건 구속이었어요. 살림에서는. 네. 예. 본격적인 회사들은 그 이후에 만난 김충식이라는 내연놈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당시 김충식 씨와 최은순 씨가 연루되어서 만들었던 회사들은 우리 전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송사를 벌이시면서 많은 부분을 알아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 것으로 보여서 정 선생님과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선생님, 먼저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회사가 2004년경에 아산에서 만든 방주산업이죠? 충은산업이 먼저인데요. 충은산업. 아, 충은산업이 먼저인가요? 충은이 그 내연남 김충식 충자고 네네. 최은순이 은자고 그러니까 네네. 파주 요양병원 사건하고 똑같아요. 네네. 이제 승은하고 네. 여기는 충은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그 최은순의 내연남 김충식의 거소 네. 지금 김충식이 살고 있는 아파트 그러니까 최은순한테 위증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를 주소지로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리로 이제 사람들한테 뭐 투자를 받아요. 투자를 받아요. 네. 이제 얼마를 돈을 달라고 하면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변제할 때가 되면은 너 법인에 넣지 않냐? 법인 이익이 나야 주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런 회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충운산업이 가장 먼저 만든 이제 페이퍼 컴퍼니 비슷한 네, 회사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2004년경에 아산에서 방주산업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 방주산업이요. 네. 원래 이제 방주산업이라고 그 이제 경매로 아산 역세권에 그 만도 그 IMF 부도난 그 부품 공장을 경매로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주택공사에 수용이 돼요. 네네. 수용이 되면서 약 한 6배 정도 차이 나게 보상을 받아요. 그때는 이제 방주산업이라는 그냥 사업체, 일반 사업체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세금이 많이 과세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법인을 급조해서 만들어요. 그걸 만듭니다. 방주사. 네. 그래갖고 그 법인을 이용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60억 정도 세금을 탈루했다고 봐요. 60억이나요? 약 60억 정도. 예,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조세시효가 이제 5년이라고 하지만 불법이 있을 때는 10년 연장이 되고 자꾸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4년도 제 2년 진역을 갔다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번 들춰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해서 이제 국세청에 탈취 신고를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딴 건 몰라도 그 환급 받을 때 조세심판소를 가거든요. 국세심판소. 네. 네네. 거기에 판결문이 그것을 좀 받으려고 국세청에다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그걸 안 줘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그것을 환급 받을 때 우리 노덕범 회장님이 그 부분 제가 이제 말씀하시면은 여러 사람이 관련된 것 같아요. 20억 정도가 나왔는데 네. 그거를 김충식이 동생이 세무사예요.
근데 그 세무사인데 아주 그 재판으로는 1인자라 이거요. 뭔 집행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네. 그래가지고 그 60억짜리를 30억을 네. 저기 깎아가지고 할인을 받아요. 저기 저 휘소를 해요. 30억을 재판을 어떻게 청구해가지고 저기에서 하는데 일단 돈이 세금 완납을 해요. 해놓고 이제 환급을 받는 과정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것도 세금 때문에 또 싸워요 둘이.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나눠야 될 대목이 어딨지 않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편법으로 만들어진 게 방주산업. 알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까보면은 어마어마한 비리가 있어요. 아무튼 그 최원순 씨 내연남 김충수 씨가 두 선생님께서 열린공감 TV하고 서울의 소리에 나왔고 자꾸 자기를 내연남 그런다고 해서 지금 명예훼손을 또 고소하셨죠? 네, 지금 저 오늘 전화가 왔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 그래요? 둘이 같이 고소를 했다고 서울의 소리하고 열린공감과 또 뭐 저기 유튜브에 그러면 땡큐죠, 땡큐. 땡큐라고 그래요. 고소해주면 땡큐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지는데 뭐 BJENT, 한국교양문화원 등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한국교양문화원도 이제 그 주소지가 아마 그 김충식이 사는 집으로 돼 주소지일 있죠. 거예요. 네. 근데 한국교양문화원에다가 지금 돈을 넣고 못 받아가지고 저한테 지금 그 애원은 사소해 넣은 사람이 있어요. 6천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네. 3억짜리가 하나 있고 그런 것 같아요. 3억짜리는 허윤구라고, 네네. 제가 녹취록도, 그 사람의 애원한 녹취록도 있어요. 그 3억을 그 법인에다 넣고, 반환을 받으러 다니다가, 즉사를 해요. 그 사람이. 그것은 이제 어떻게 그 가족이 한번 이런 데 나와서, 이야기를 했으면 하지만은 그때 그 허윤구라는 사람의 그 장손 장손 아들이 아주 몹쓸 병에 들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그 치료할 돈이라고 해가지고 헌 돈을 투자하면 얼마를 준다고 했는가 봐요. 근데 그걸 투자를 해요. 근데 그 허윤규 그분은 이제 저보다 이제 그 안소연 씨가 더 잘 알아요. 안소연과 최은순을 만나는 과정에서 관련됐던 분인데, 참 안타까워요. 그 양반이 그 최은순한테 차용해줬다는 수표 사본도 저한테 있어요. 네. 있고, 그 여러 가지 증거는 있는데, 이 세상이 좀 더 맑아지면은 그 부분도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최원순 씨하고 김충수 씨 두 사람이 이제 사기를 칠 대상들을 물색을 하는 장소가 흔히 말하는 대학교 최고 경영자 과정, 거기서 이렇게 물색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돈 좀 있어 보이고 약간 허술해 보이고, 우리 저기 노덕포 선생님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헌팅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은순이는 고대 경영대학원, 고대 서울대 최고 경영자 대학 건대도 나가 또 이제 여기 서울대. 중앙대 그 하이브 직업신 사회부 그러니까 중앙대, 건대, 서울대 최근에는 다 단국대. 서울대 경영대학원 다닌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꾼이죠, 꾼. 네, 다 그 이제 흔히 말하는 EMBA 과정이라고 해서 돈만 있으면 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죠. 이제 1년에 아마 그 학교마다 네임밸류가 다른데 뭐 한 1,000만 원 남짓 다니는 이게 있고 뭐 연고대라든가 서울대 같은 데는 좀 몇천 들어갈 우리 거예요. 김건희 씨도 그 과정을 다녔으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서울대학교 졸업이라고 써놨잖아요. 뭐 석사 과정이라고 해놨잖아요. 자, 아무튼 노 회장님 그 포토스라는 그 최원순 씨가 만든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그 포토스는 제가 이제 저희가 기독교 추모곤이라고 그걸 만들려고 법인이 하나 필요해서 이제 설립하려고 했는데 최은순이 와가지고 자신이 깨끗한 법인이 있으니까 깨끗한 법인이 있다. 깨끗한 법인이니까 그게 이제 정상음 씨하고 최은순이하고 그래서 정상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입니다. 그게 제니슨가 뭐 아마 될 거예요. 지난 우리 그 3회 방송에서 내가 보충해드릴게 해봐요. 그 주류 수입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깨끗한 법인이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법인을 갖다 놓고 네. 이제 다듬어 가지고 한국 기독교 추모으로 상호를 바꿔서 이제 저기 낙골당 분양 계약도 하고 분양 저기도 하고 해가지고 그 깨끗하게 만드는데 한국 기독교인들한테만 분양을 하려고 회사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네네. 만들어놔서 이제 딱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독촉장이 날라왔어요. 채권 추심을. 채권 추심을 하고 그래서 5억 5천이 지금 현재 날라와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이제 정대택 회장님이 거기 이사로 또 되어 있습니다. 예? 이사로. 또 그렇게 연결되세요? 이사로 이제 돼 있어가지고 네. 이제 같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죠. 내용 증명을 보내고 이거 해결하라. 이거 해결하라 했더니 자신은 법인 하나 빌려준 거기 때문에 몰랐다 이거요. 근데 그 법인에 이사가 2명입니다. 회장이 최은순이고 전상음이가 대표이사고 이사가 네. 2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신용금융 대출을 받으려면은 이사의 회의록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신이 몰랐다. 그래가지고 저 고발장이 알겠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뭐 그 얘기 나오는데 네. 지금 노 선생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정상은이라는 사람, 제이슨이라는 사람은 양재택 검사가 친구라고 얘기하겠던 사람이고, 아, 그죠?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그 그 전상음에요. 네. 그 양재택하고 처음에 양재택이 서울중앙지검 총무부장 할 때 네. 특별 분양을 받아요. 네, 네, 전상음 명으로 네, 받습니다. 아크로비스타 그걸. 3층. 네, 아크로비스타. 네. 현재 3층. 윤 총장 내외가 살고 있는 네, 그 지금, 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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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하면은 그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이제 그 조나무기가 네. 후배들 모여놓고 연회를 하면은 거기에 대주는 술, 와인이 그 전상음이 시합에서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참 재밌습니다. 이 전상은이라는 사람은 현재 윤 총장 내외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3층에 있는 그 호실을 최초로 분양을 받은 사람이고 당시에 양재택 검사의 친구라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예, 양재택한테 명예를 빌려준 거죠. 네, 그렇죠. 네, 명예를. 결국에는 이제 김명신 씨 이름으로 그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김명신이하고 네, 아크로비스타에서 양재택하고 살다 좋아지니까 이제 그 명예를 넘겨주면서 이제 중도금은 아마 그때 최은순이가 내는 거예요. 네, 최은순이. 아무튼 현재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현재 그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이제 수사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 열린공감 TV가 계속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붙여서. 그러면 전상음이가 이제 대상으로 소유권 보존을 하고 신축이니까 네. 저 대상에서 이제 특별 분양을 받아가지고 전상음으로 명의가 넘어와요. 넘어와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김명신, 윤석열 처로 이제 이전이 되는데 그 과정에 제1은행에 6억이라는 채권이 있었단 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삼성전자에서 네, 7억. 7억을 네. 그 설정 7억에 저기 전세권 설정을 한다 말입니다. 뭐 누가 깡통을 이렇게 전세를 하고 다- 일반인은 전혀 그때 그 당시에 10억이 안 가던 아파트였는데 네. 자, 아무튼 재미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은순 그리고 김충식 두 분이 최고 경영자 과정을 통해서 만난 사람들을 이제 소위 이제 사냥을 통해서 사기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물색을 해서 사기를 칩니다. 다음은 이제 기독교 은행 같은 걸 또 설립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한테 사기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데 당시 이 사람들은 이제 슈프림캠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MB 때 장충체육관에서 현금으로 몇 조를 뭐 거뒀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게 이거죠. 몇 주는 아니고 저 이명박이가 대통령 뭐 서울시장 할 때는 서울시를 하나님에게 바친다. 네. 뭐 대한민국은 주식에 다다 그렇게 교변을 늘어놓을 때 네. 강보영이라는 그 목사가 나서가지고 강보영. 강보영이라는 목사가 이제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헌금이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몇 조가 된답니다. 현금이 몇 조가 되는데 네. 그 헌금을 왜 쓸데없이 일반 금융권에다가 넘기느냐. 넘기느냐. 우리가 기독교은행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용을 하자. 그래가지고 저기 장충체육관에서 또 막 많은 사람들이 궁중이 모여서 뭐 알죠 그거. 네, 갔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네요. 저 사람이군요. 저거네. 그래 맞아요.
저분하고 나는 우리 노 회장님을 통해서 야,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갔나 봐요. 신문을 봐서 네. 이제 알고만 있었는데 내가 이번에 2017년도에 그 윤석열이가 날 구속시키잖아요. 네네. 1년간 살 때 그 서울 남부교도소 가니까 분이 거기 계시더라고요. 저분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말 텄죠. 내가 딱 7년형 받으셨죠? 네? 7년형 받으셨죠? 7년인가 뭐 장기. 그러니까 저분하고 같이 동업을 했던 사람이 김충식, 최은순인데 근데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저분이 그리고 이제 은행을 설립하는 건 흐지부지 되고 저거요 저거 저걸로 이제 거기서 이제 모으면 돈을 가지고 24억 꿀꺽 만드는 게 이제 아까 그 법인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강보영, 최은순, 김충식 그 정장로도 거기 들어가 있어. 네, 그 명단에 다 있더라고요. 네. 있죠 정가 하나. 네. 근데 이제 그 놈을 가지고 이제 뭐 미국에 가서 뭐 무슨 뭐 IT 사업을 한다 투자한다고 다녔나 봐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 교도소 남부교도소 이제 그 면회 접견할 때 이제 대기실이라든가 네. 종교 집회할 때 만나요. 그럼 깜짝 반가우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 두 분은 하시는 일마다 다 그냥 사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이제 한드란 추모공원을 네. 아까 그 기독교 추모공원을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강보현 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연관이 돼가지고 아하. 우리 기독교 추모공원을 강보현이가 모두 아도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시설 그 시설로 아도친다. 혹시 저분 나오셨어요? 7년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나중에 한번 모시고 오세요. 한번 얘기 들어보죠. 근데 나와가지고 내가 통화를 했어요. 네네. 나오기 전에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전화번호 줬고 한 두어 번 통화를 했는데 네. 그대로는 안 받더라고 내 전화를. 그러니까 몸살이고 있어요. 작업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충식이 작업 들어갔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작업 들어갔죠. 아이고 참. 자 근데 아무튼 나한테는 이제 강 목사가 뻥을 쳤는지는 모르지만 최은순 김충식한테 홀려가지고 한 40억을 썼다고 그랬거든요. 40억이요. 하여튼 내가 그 저 양반 교회도 잠실에 있었어요. 네네. 다 가보고 다 해서 저하고도 밀접한 관계였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최은순이하고 김충식이가 대들어가지고 미국도 같이 다니고 그러더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거란 말입니다. 아까 파주 의왕병원 사건처럼 저분이 이제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하는데 그때 김충식이도 아마 불려다니고 했죠. 네. 저도 가서 조사받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저 사람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거죠. 네. 다 같이 죄를 졌는데 두 분만 멀쩡하고 저분만 현재 7년형을 선고받고. 최은순도 같이 저 돈으로 미국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무튼 이 두 분은 어떠한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법으로부터 매우 자유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최은순 씨 아들 이제 큰 아들 김모 씨가 뭐 김모 씨요, 김진호요. 그냥 막 이름 다 얘기하게 해요 뭐. 진짜 제가 지금 김모 씨라고 했는데 김진우라고 얘기해버리면 김진우입니다. 아니 제가 큰아들. 김모 씨라고 했는데 김진우라고 말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여기서는 저는 분명히 김진우라고 말 안 했고요. 김진호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보호해줘야 되는데 같은 사기꾼이에요 다. 그러니까 열린공감TV 정 PD는 김모 씨라고 말을 했는데 네. 정 선생님께서 빠져요. 김진우라고 내가 말을 했으니 책임질게. 네, 저도 그냥 김진우라고만 알아듣고 있긴 하는데 네. 아무튼 김모 씨가 네. 2006년 설립 운영하던 부동산 개발회사 이제 ESI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이게 그 큰아들이 만든 게 아니더구만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제 최은순 씨가 다 만든 거예요. 그게 저 방주 산업이 이제 용도페이가 돼요. 예. 이제 보상을 다 받고. 네. 그렇죠? 네. 세금 장난하고. 네. 용도페이가 됐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좀 실적이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실적을 가지고 이 이제 내용을 만든 가지고 게 이제 그걸 만든 거죠. 가족회사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사남매 다 있죠. 네, 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그 가족회사예요, 가족회사. 자료를 못 넣었는데 그 주주 명부를 보게 되면 이게 그 김건희 씨만 빼고 나머지 그 형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주주 명부에. 근데 나중에 아직 나오네요. 저렇게 주주 명부가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다 형제들이에요. 형제들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회사이죠.
그래서 아무튼 처음에는 최 씨 모텔이 그 모텔 있잖아요. 그 남양주에 있는 모텔. 남양주 금남리, 예. 화도 금남리, 뉴월드 489번지. 모텔. 네. 그 뉴월드 호텔 옆에 네, 조그만 집을 하나 지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최은수는 다른 남자들 주소, 김충식이도 거기다 주소 해놓고 같이 더 지내고. 네. 거기다가 아무튼 네. 사무실 위치를 만들어서 있다가 정 선생님 사건에서 이제 편취한 그 돈으로 이제 강동구 암사동 500번지에다가 건물을 하나 사서 글로 이제 이사를 2003년도에 그 53억이 나왔죠. 네네. 그 반 받아갔죠. 그 2004년도에 예, 암사동에 그 건물을 네, 사요. 네. 그때는 IMF 그 경제 사정으로 쌌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회장님 돈으로 샀다며. 저희가 그렇지, 그 돈. 열린공감 그 TV가 상업적 180년.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최근에 그 한 2년 전부터 이제 계속 그 김건희와 최은순 씨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불거지기 시작을 하니까 각종 그 재산들을 처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암사동 500번지도 팔았어요. 팔고 많은 돈들을 다 모아서 어디론가 이제 조세피난처.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올 초까지 현재 김건희 씨가 중남미하고 남태평양 쪽을 자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계속 추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현재는 그 암사동 500번지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등기부 등본을 해서 추적을 해보니까 원래 있던 6월도 모텔로 일단 회사를 옮겨놓은 것 같아요. 근데 회사는 아직 뭐 크게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아 지금은 뭐 페이퍼 컴퍼니 됐죠. 네네. 아무튼 ESIND라는 회사는 여러 부정한 방법과 불법 합법을 넘나들면서 다양한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제 보입니다. 2005년부터 2014년 11월까지는 장모 최은수 씨가 이제 대표이사를 맡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최 씨의 큰 아들인 이제 김모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의 지분은 장모 최 씨가 20%, 대표이사인 장남이 30%, 차남이 30%, 그리고 장녀가 2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와 자녀 4남매 가운데 윤 총장 아내인 김건희 씨를 뺀 나머지 4명이 지분을 나누어 갖고 있고 어떤 전형적인 가족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건희 씨 역시 2008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3년 동안 등기이사로 등재된 바도 있습니다. 최은수 씨의 가족 회사인 ESIND는 2015년 7월 16일 날 신한저축으로부터 드디어 이제 나옵니다. 도촌동 땅에 대한 부실 채권을 48억 5천만 원에 이제 사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최초 대출은 48억 원의 연체 이자가 5천만 원 가량 붙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채권의 실질적인 공동 채무자는 최은수 씨와 동업자인 이제 안소연 씨였는데 오늘 원래 안소연 씨가 나와서 함께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기로 했었는데 지난주부터 계속 몸이 너무 안 좋으셔서 오늘도 결국 못 나오셨어요.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최 씨는 자신이 절반의 채무를 지고 있던 채권을 다시 스스로가 사들이는 이제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최 씨가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차명을 이제 사용했기 때문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도촌동 땅의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 6개의 필지 가운데 농지인 2개 필지는 동업자 안소연 씨의 사유인 김모 씨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요. 이마인 나머지 4개 필지는 한국 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김 씨가 지분을 2분의 1씩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론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기 안소연 씨는 네네. 최은수는 그 자백을 했고 네. 안소연이 원래 아들이 없어요. 네네. 근데 김재만 사유 앞으로 네, 맞아요.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대출 받아서 사니까 네, 맞아요. 해주려고 했던 거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문제는 예. 이 차명 법인을 최은순 씨에게 소개해준 인물은 윤석열 총장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의 감사 김혜선 씨라는 사람이거든요. 자, 김혜선 씨가 이제 새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장모 최은순 씨의 지시를 받아서 신한저축은행의 잔고 증명서를 직접 위조한 바로 그 인물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와 서울대 EMBA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 경영자 과정 돈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가는 것에 돈 내고 다 들어가는 그곳에 같이 이제 공부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동기이고 또 친구로 알려져 있는데 연하라고 알고 있어요. 남자이고 해병대를 해병대. 아니 저기 연대 법대를 졸업하고 헌병대 수사관. 헌병대 수사관. 네. 경희대 나왔고요. 수사관이요. 그러니까 그
김혜성 씨는 네네. 제가 인수한 네. 조안공원에 네. 감사하고 네. 또 최은순이가 심어놨답니다. 조안공원에. 네. 그리고 코바나 컨텐츠에 감사하고 또 잔고증명 345억 원을 이주한 2조 당사자고 그렇죠. 신한저축은행에서 색상으로 그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네. 신한저축은행과 모든 곳이 다 같이 움직여서 공모하여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38억에 경매 받은 땅을 48억을 대출해 줍니다. 48억을 대출해서 그걸 못 갚아요. 이자를 5천만 원씩 밀고. 네.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다시 50억을 대출 또 해줘요. 이 돈을 네. 갚아라 해가지고 그 MBC 저기 네. 장인수 기자가 저기 한 겁니다. 네, 네. 갚아요. 그래서 내 신한저축은행 돈 마음대로 갖다 쓰시오, 쓰시오. 허라는 그런 말을. 아무튼 했다니까. 이 김혜성 씨라는 사람은 네. 저희가 뭐 계속 알아보고는 있지만은 신한저축, 그러니까 신한상호저축은행의 그 박순석 회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이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회사 사람인 걸로 판단이 돼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계속 이제 김건희 쪽에 이제 접근을 해서 금융브로커. 금융브로커죠. 네, 일종의. 금융브로커. 그렇게 보이고요. 실제로 신한상호저축은행이 바로저축은행으로 바뀌기 전에 강남 대치동에 있었던 신한그룹 건물 있잖아요. 네. 거기에 사무실을 두고 네. 있었던 사람으로 판단이 되고요. 윤 총장이 종숙과장으로 재직 시에 김건희 씨와 여러 일들의 이제 교집합으로 이제 얽히고 설키는 이제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안수현 씨가 나왔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일단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해보겠습니다. 김혜성 씨는 최은순 씨 부탁으로 신한저축은행 잔고증명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잔고증명서를 이제 4차례에 걸쳐서 허위 위조를 합니다. 자, 이유는 동업자 안소연 씨가 최은순 씨의 재력을 이제 의심을 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요. 이제 계속 이제 그 안소연 씨는 최은순 씨가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는지 계속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최은순 씨는 흔히 말하는 러브콜을 한 거죠.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다. 아, 저 얘기는 이렇게 돼요. 저기 또 올라가면은 네. 최은수는 지가 재력이 있다 과시를 했잖아요. 네, 과시를 하는 거죠. 100억 있다. 네. 그러면은 100억 한도에서 물건을 구매해 와라. 네. 그러니까 도천동 약 40억, 가평 봉수리에 있는 그 병원 40억, 파주에 있는 거 약 20억이 100억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일은 저질러졌잖아요. 이제 다 이제 계약. 그럼 중도금 잔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 내라. 이제 안소연 씨는 최은순한테 독촉을 했겠죠. 네. 내가 최은순한테 저 10억 너 다음 금방 갖고 내 안 가져가고 하면 2년을 믿어보세요. 하듯이 나는 뭐 강하게 막 했지만은 안소연이는 그럴 처지는 아니지 않겠어요. 네, 네. 나이도 많고 같은. 네. 저는 뭐 나이 많은 거 따지지 않았지만은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최은순이가 내가 당좌가 있다. 네. 내가 은행도 당좌라면 다 아시겠지만. 네. 근데 그때 이제 IMF 이후에는 누가 당좌 알아줍니까? 그렇죠. 문방구 음만큼도 안 알아주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아까 오늘 올려다 말했다는 뭐, 네. 그 이미영, 이 누구? 이미영이. 이미영이니 뭐 또 임종, 뭐, 임종문이. 애들 차에 다니면서 이제 할인을 하는 거예요, 할인. 네. 네? 네. 하면은 이제 또 지급일자에 돌아와야 되는데 못 주니까 또 연장을 하고.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인지 오비랑 그 무렵에 파주 요양병원을 갔었대요. 네? 네. 이제 최은순이가 이제 의료재단 설립해도 거기 내 병원이다. 네. 여기 돈이 많이 들어간다. 여기서 뭐 내걸 뭐 압류를 했다. 사실 압류했었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아는데 그때 마침 저 잔고증명서를 주더라. 그래서 네. 안수현 씨 말은 하늘의 맹세코 정말로 검사 장모가 허위를 해주겠느냐. 네. 분명히 가서 파주 요양병원도 보고 하니까 돈이 잠깐 쟁겨 있는 것 같구나 해서 믿고 사유했다. 네, 이거. 아무튼 뭐 정 선생님이 덧붙이자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잔고증명을 쓰면 되지 않냐. 네. 그 안소영 씨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요양병원 가봤지 않냐. 네. 내 저 잔고도 압류가 됐고 네. 그것도 압류가 돼서 풀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것만 풀으면 잔고증명 봤지 않냐. 100억 있는 걸. 네. 이래가지고 진짜 돈이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서 네.
돈을 빌려다가 자기 아무튼 사이 지금 뭐 그림이 이런 나가는 거는- 요양병원이기도 한데요. 이게 이제 그거죠. 지금 정 선생님이 말씀하신 최은순 씨가 은행 잔고 증명서를 이제 위조를 해요. 그 위조한 잔고 증명서를 가지고 최은순 씨가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투자를 받아요. 그다음에 그 돈을 돌려주지 않아서 그 혐의로 고발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최은순 씨는 2013년도에 위조된 잔고 증명서로 시중은행에서 30억 원 규모의 당좌 수표를 이제 발행을 했었고요. 어쨌든 오늘 오시기로 했던 이미영 선생님은 실제로 최은순 씨에게 18억 3천여만 원을 사기를 당하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절반의 채권을 지고 있던 채권을 스스로 사들인 최은순 씨는 다시 이 채권을 담보로 해서 신한저축은행에서 38억 5천만 원 대출을 받게 되고요. 48억 5천만 원짜리 채권을 사들인 뒤에 다시 38억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채권을 사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최 씨 측이 들인 돈은 10억 원인 셈인데 애초에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개설했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억 원을 인출을 했다면 사실상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채권을 다 인수했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 뉴스타파 기사 보면은 시민보는 이런 제목을 이렇게 뽑죠. 3억으로 50억을 만들라. 그러니까요. 네. 지금 현재 지금 나오겠지만 자료화면이 최은순 씨가 자신 채권을 스스로 사들인 이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잘 보세요. 2015년 8월 28일 동업자 안소연 씨 사위 명의로 되어 있는 절반의 지분에 대해서 임의 경매를 이제 신청해 버립니다. 법원이 제시한 최초 감정가는 90억이 넘었었어요. 경매는 계속 유찰되게 됩니다. 한 덩어리 되어 있는 땅의 지분 가운데 절반만 경매로 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응찰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죠. 계속 유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계속 노립니다. 결국은 세 차례 유찰 끝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마침내 2016년 7월에 최은순 씨는 가족 회사인 앞서 말한 ESIND를 이용해서 33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최초 감정가는 90억 원짜리였는데 33억 7천만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은 또 차액을 얻었겠습니까? 자, 주채무가 48억 원 가량인데 절반의 지분에 대해서만 경매를 신청을 했으므로 33억 7천만 원 가운데 24억 원은 주 채권자인 ESIND가 도로 가져오게 되고 나머지 9억 7천만 원은 다른 채무자가 나누어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장모 최 씨는 채권을 사들이기 한참 전인 2015년 1월에 동업자 안소연 씨 그 사위 지분에 대한 21억 2천만 원을 가압류를 미리 걸어둡니다. 참 이거는요. 이 정도의 그 머리가 돌아가려면 절대로 최은순 씨 혼자서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최은순은 지가 저기 말이 밀리든지 하면 난 무식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스스로 하는데 무식한데요. 그 누가 이렇게 이런 거를 머리를 이거 흔히 말하는 작전 구도인데 자 주채권을 제외하고는 1순위 채권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나머지 9억 7천만 원은 최 씨가 이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은순 씨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돈을 전혀 들이지 않고 감정가 무려 90억 원짜리의 안 씨의 지분을 사들이게 되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소연 씨는 그냥 다 뺏겨버리는 거죠. 사들이 갈취해 간 거죠. 갈취하게 됩니다. 작업해가지고. 예. 네네. 과연 이러한 것을 최은순 씨 혼자 생각과 방법으로 다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인데 싶습니다. 만약 최은순 씨가 동업자 안소연 씨와 함께 처음 땅을 사들인 뒤 고의로 매각에 협조하지 않고 안 씨에게 이자 비용을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채권 부실화를 유도한 것이라면 최은순 씨가 처음부터 채권 부실화 유도하고 가압류한 후 채권을 매입하고 경매 신청해서 6차 끝에 낙찰시키는 정교한 계획을 잡았다는 건데 동업자 안 씨의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기 위한 설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임기응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우연히 겹치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머리가 좋고요. 이거는 영화도 만들어도 굉장히 그 얘기가 재밌을 제목에서요. 것 같아요. 네네. 그 김건희 씨가 네. 그 1차 계약금을 띄었어요. 4억 5천을. 네네. 띄었는데 1,500만 원을 네. 안소영이한테 주면서 네. 이 계약금을 노비를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안소영이한테 1,500만 원을 붙여줬다가 네. 다시 저 김건희한테 붙여줍니다. 네. 그건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는 김건희가 그 99% 개입이 됐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현재 합니다. 저도 맞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모든 일련의 상황을 절단코 최원수 씨 혼자의 머리로 할 수가 없죠. 최은순이 혼자 머리도 아니고 김건희 씨도 김건희 머리도 아니에요. 아니고 네. 김건희의 줄리의 주변의 검사들이 다 코치해 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그런 게 누군가 코치가 안 되면 결단코 이렇게 우연을 반복할 수가 없죠. 참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찌됐든 장모 최은수 씨는 동업자 안소연 씨의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고요. 차명 법인을 통해서 사들인 나머지 절반 자신의 지분은 어떻게 처리했냐면 경매가 한참 진행 중이던 2016년 4월 1일 날 최은수 씨는 자신이 차명 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절반의 지분을 다른 동업자 강 씨의 아들이 대표인 법인에 팔아버립니다. 강 씨는 앞서 도촌동 땅을 사기 위한 세 차례의 계약 시도를 할 때 계약금 10억 5천만 원을 댄 인물이기도 합니다. 매매 대금은 26억 원이었습니다. 자, 특기할 만한 것은 최 씨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 전 동업자 안 씨를 사기 혐의로 먼저 검찰에 고소해 버립니다. 지금 안소연 씨가 최은수 씨를 고소해도 이게 될까 말까 하는데 네. 최은수 씨가 안소연 씨를 먼저 고소해 버립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아무튼 그렇게 돼서 2016년 1월에 검찰은 안 씨를 구속해 버립니다. 그래서 안소연 씨는 구속된 상태이므로 최은수 씨가 자신의 지분을 헐값에 가져가는 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둬놓고 일을 진행하는 거죠. 사업에 성공한 뒤 이익을 나누기로 했던 우리 동업자의 분쟁을 끊이지 않았던 우리 17년간 소송을 하고 계시는 정대태 선생님도 가둬놓고 감옥에 가둬놓고 다 모든 거를 일을 치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네. 저거 최은순이 관계는 저는 이제 26억 53억 중에 26억 5,500만 원을 은행 가압류를 해서 잡아놨잖아요. 잡아놨다가 뺏겼으니까 손에 들고 있다 뺏긴 걸로 표현하면은 지 사건 도촌동 땅 사건은 등기를 했잖아요. 이분희 씨. 네. 등기는 추정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판은 기판력이 있고. 맞습니다. 네. 등기는 한번 근데 등기까지 헌 놈을 했으니까 목에 들어갔다 말입니다. 지금 목구멍을 타고 이제 위쪽으로 들어간 놈을 손가락을 집어넣고 빼간 거죠. 야, 그 참 진짜 어떻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참 이 일로 동업자 안소연 씨의 지분을 최은수 씨 가족 회사인 ESIND가 이제 낙찰받은 지 석 달 만인 2016년 11월에 최 씨와 또 다른 동업자 강 씨는 도촌동 땅 6개 필지를 모두 부산에 소재한 건설사 삼정기업의 자회사인 정상플래닛에 매각을 해버립니다. 매각 대금은 무려 130억 원이었습니다. 자, 최 씨 측과 강 씨 측이 절반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최 씨 측이 벌어들인 돈은 무려 65억 원이나 됩니다. 윤 총장 장모 최은수 씨가 들인 자기 자본은 최초 투자금 3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1차 계약금에 몰수된 계약금이죠. 여기에 결과적으로 자신이 떠안게 된 신한저축은행 대출금 38억 원을 더하면 41억 원입니다. 최 씨의 수익은 첫 번째, 차명 법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지분을 동업자 강 씨에게 판매대금 26억 원. 두 번째, 경매를 통해 가져온 동업자 안 씨 지분의 판매대금 65억 원을 합쳐서 91억 원. 레저버리를 일으킨 은행 대출금 38억 원을 빼면 3억 원을 투자해서 무려 50억 원을 번 겁니다. 3억 원 투자해서 50억을 번 겁니다. 자, 최은수 씨가 이 건으로 자, 3년 한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3년 10개월 만에 자기 자본 대비 비율에서 무려 1667%의 수익을 올린 셈이 됩니다. 이렇게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은 참 그럼 보다 5개월에 10억 가지고 54억 뺏어가고 부르고 다 잡으면 얼마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무슨 이거를 그냥 작전에 휘말리면 그냥 당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참. 아무튼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가족회사 ESIND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드디어 이제 또 다른 사업을 벌리는데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공리 일대에서 아파트 시행 사업을 벌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 350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이 시행 사업을 통해서 ESIND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무려
727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것도 까야 돼요. 네. 저 밑에 저 택지가 네. 네. 전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답을 이제 최은순이 앞으로 명예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최은순이 신정이 네. 양평군 신월리예요. 네, 그다음 그러니까 그 자료에 나오는데요. 네. 네. 한번 자료 보시죠. 넘기시면 이 같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차후 도촌동 땅의 아파트 개발 사업 등에 ESIND가 참여할 경우 ESIND와 최 씨가 기존에 벌어들인 50억 원 이외에도 이제 천문학적인 추가 수익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 자, 이게 말입니다. 네. 윤석열이가 그 여주지청장을 한때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 있으면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네. 저 윤석열 지가 무슨 대통령 저거 다 까져 뒤집어져야 돼요. 지금 뭐 네. 조족죄리죠. 까뒤집어진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 최근 앞에 계신 두 분 외에 네. 피해자 안소연 씨가 어떠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네. 저들이 어떤 구도한 대로 구속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쯤 도촌동 땅에 아파트 개발 사업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우리 저기 안소연 씨한테 좀 힘내시라고 꼭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건강히 네. 그 저도 이제 가끔 통화를 하는데 네. 그 자다가 벌떡벌떡 이러는데요. 심장이 심장에다 뭘 붙였대요? 그 24시간 붙이는 거 뭘 붙였대요. 심장 멈추지 말라는 네, 뭐 박동기 같은 거. 붙였대요. 네네. 아무튼 그 신한그룹 이 박순석 회장이랑 사람이 갖고 있는 신한저축은행은 여러 가지 이제 최은순 씨와 사업의 이권 사업에 개입이 되는데 드디어 노도봉 선생님의 대규모 추모공원 개발 사업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PF 형태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우리 노도봉 회장님과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지난 수년간 법적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낙골 땅은 네. 경기도 양주에 소재하고 있잖아요. 네, 하늘한 맞습니다. 추모공원이고요. 네, 맞습니다. 사업권은 이제 엠파크 네. 이제 사업권이죠. 네, 네. 이에 대해서 노 회장님이 신한상호저축은행이 어떤 식으로 회장님의 사업권을 강탈해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 이제 신한저축은행 팀 이제 현재 대표에 있습니다. 바로저축은행 네. 바뀌었습니다. 네. 대표이사 신상현과 이영직이 네. 개발 약정을 하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압류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네. 개발 약정을 너무 사업권 가지고 둘이서 개발 약정을 해요. 남의 사업권을 가지고 둘이서 그걸 개발 약정을 개발 해가지고 약정을 해요. 네. 이제 막 공증서, 약정서, 확인서, 네. 변경 약정서 전부 다 위반합니다. 이게 대출금 모두 변제 시에는 네. 내한테 다 환원한다. 네. 또 시공사도 다 환원한다. 같이 공동 분양해가지고 네. 이렇게 공증을 하니까 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건설사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공증한 탓으로 네. 제가 저기 배임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영직에 같이. 저는 뺏긴 당사자인데.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계약서를 요약하고 한참 분양을 해가지고 한 40억을 신한저축은행에 넣습니다. 제가 네. 분양을 해서 넣어주고 분양 이제 수수료를 타다가 쓰고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분양이 잘 되고 하니까 처음에는 너 혼자 다 하라고 하더니 한 달에 막 7, 8억씩 오르고 하니까 네. 법적 절차 없이 분양제 분양금이 모자라가지고 대출금이 처음에는 분양이 안 돼서 모자라가지고 제가 네. 3억을 빌려옵니다. 네. 3억을 빌려오면서 분양 보증금 쪽으로 3억을 빌려서 내가 보증을 쓰고 또 그 보증금을 못 줘가지고 또 내가 이종철이한테 또 4억을 빌려다가 네. 또 그걸 변제하고 네. 그 이자는 내가 650만 원씩 내가 내고 그거 한 가지만 봐도 네. 이 노도봉이 사건이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주식을 담보해가지고 그렇죠. 3억을 빌려오고 네. 그 이자는 또 내가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하는 찰나에 네.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처음에 이제 전문 분양업자를 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익이 거기 떨어지고 없어지냐 줄어들잖아요 원청.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저 분양업 네. 회사를 만들었지. 이제 그것이 HBC. 아니고 HBC를 만들었는데 하늘한 추모공원 외에는 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네. 그
맨 처음에는 분양 안 되니까 이자를 못 내면 23%의 이자가 올라가요. 신한저축은 연체 이자가. 그러니까 네 사업장이니까 네가 3억을 빌려와라. 이게 나는 3억을 빌려다 줘요. 주고 이자 650만씩 내가 물어. 이러는 찰나에 이놈들이 수익이 막 올라가고 보니까 아 이거 계약서가 분양 계약서 하면서 이제 천하명당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같이 계약을 해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이 계약 나는 2년으로 하고 그러면 1년으로 하고 해서 하는데 분양 계약이 끝났으니까 너는 그만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약이 끝나기도 전에 이놈들이 그 깡패를 투입해가지고 법적 절차 없이 네. 회장실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서 회장실에 있던 모든 서류 일체를 절취해 갑니다. 절취해 가면 내가 112 돌립니다. 그렇죠. 112 돌리면 경찰이 와서 뭐 신경도 안 쓰고 문이 열려서 가져갔다. 세상에 이런 일은 없습니다. 검찰, 경찰 그 누구의 뒷백인가 이게. 예? 그리고 양주 경찰서에서 기소 의견으로 인지 사건을 올립니다. 또한 여기 서울지검에서 구형 5년을 때립니다. 그게 이 누구요 아니 백종진이 구형 5년을 받아요. 근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해요. 검찰이 항소를 하고 거기서 그냥 이거 이복현 검사입니다. 그게 이복현 윤석열 신복. 네네. 그렇게 하는 찰나에 윤석열의 장모 내연남이 찾아옵니다. 네. 어이 동생 이놈들한테 다 이러다는 다 뺏긴다고. 네. 이거 내가 나 알잖아. 정대태 이건도 구속시켜버리고 말이야. 나 알잖아. 그러면서 대표이사를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형님 무슨 놈은 대표이사를 그냥 허석하면 되지. 아이 사람아 내가 그냥 갔으면 뿌릴 거라고 그러지. 그래도 등기등본에 나와 있어야 이게 명함을 내놓지. 그냥 명함만 쭉 퍼가고 뿌릴 거라고 되겠나? 나를 믿고 이렇게 해줘. 그래서 저는 철석같이 믿고 공동대표이사를 시켜줬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안 가서 저를 배신하고 제가 임명한 이사 3인과 저를 모든 서류를 조작해가지고 주주명부 뭐 이사들이 참석도 하는데 이건 MBC에 나왔던 겁니다. 네네. MBC 장인수 이사가 저기에서 이사들이 4명하고 8명인데 7명이 참석도 안 했는데 참석한 걸로 만들고 또한 캄보디아 이사 대표이사 캄보디아 있는데 참석한 걸로 만들어서 가짜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저를 해임하고 이런 사건에 대해서 송팔 경찰서에서는 기소 의견을 올렸는데 동부지검에서 김충식이 누구의 뒷백으로 오는지 2번씩이나 또 고등검찰서에도 누구요? 윤석열이지 참. 2번씩이나 기소고 또 고등검찰청에서도 재수사 요청을 하고 했어도 그것이 불기소돼 가지고 지금까지 불기소 되니까 여기까지 온 것인데 이걸 내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꼭 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은 여러 사건 관계자들이 이제 개입이 되어 있고 또 기록도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열린공감 TV가 노수 선생님과 함께 단독으로 엠파코도 한번 방문해 보고 또 여러 사건 관계자들도 인터뷰도 좀 해보고 제대로 심층 탐사 영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만든 영상을 토대로 생방으로 노 회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동안 몇 번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의 소리 또 뭐 MBC 몇 군데서 방송을 했지만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마치 영화의 한 편처럼 제가 이렇게 잘 스토리를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신한상호저축은행은 이제 바로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꿔버려요. 이게 이름 바꾸는 사람들이 좀 회사나 아니면 사람이나 이름을 자주 바꾸는 건 좀 뭔가 좀 갱기를 때 그런 거 아니에요? 김명신, 줄리, 김건희 그러잖아요. 그렇게. 꼭 아무튼 그 주변 사람들이 이름을 자주 바꾸네요. 우리 사건이 터지고 말이죠. 그 신한저축은행 고검장 출신이 감사로 오고 또 저 남부지검장 출신이 이사로 오고 그래가지고 검찰 출신으로 이사들을 딱 메꿨었습니다. 등기부등산에. 물론 이름을 바꿀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검사장급이 왜 그거 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감사만 이사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아무튼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여러 뭐 또 이제 뭐 흔히 말하는 점쟁이들을 통해 가지고 이름 바꾸는 경우도 있고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렇게 무슨 큰 사건들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얼굴을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이름을 바꾸거나 하는 거는 뭔가 과거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맞습니다. 없죠. 네. 어쨌든 신한상호저축은행도 바로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여전히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요. 여신심사 시스템에 관련돼서 대거 구멍을 이제 만들어 버립니다. 구멍이 들어가 나가지고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해버려 가지고 대규모 부실이 이제 발생했다면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합니다. 바로저축은행은 대출 부당 취급 이유로 금감원으로부터 임원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문책과 주의, 감봉 등의 조치를 이제 부과당하게 되는데요. 이 박순석 신한그룹 회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서 자신이 소유한 신한상호저축은행에서 50억 원 가량의 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중소기업 대표에게 5억 원 가량을 받아서 챙겨 문제가 되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꺾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돈 빌려주고 저희 것도 옆으로 이제 있습니다. 꺾어요. 그것도 역시 거기도 저기 10억, 노선생님도 저희는 10억. 10억 꺾어줬죠. 네. 그 사건 서울서 안 되니까 네. 속초에선가 수사해가지고 네, 잡은 그렇게 거예요. 해가지고 1년 2개월 실형 선고받기도 했어요. 근데 박순석 회장은 이제 알선 수재 혐의로 속초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을 당시에도 이게 웃긴 게 수감이 됐는데 경찰에 금품을 주고 그 대가로 수감생활 편의를 제공받아가지고 여론의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참 재밌어요. 수감된 사람이 뭐 이게 경찰한테 막 돈도 주고 그래요. 자,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 회장은 속칭 대출을 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꺾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으면서 정관계, 검판사들에게 뇌물성 향응 접대 의혹이 짙어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끼리끼리 만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아무튼 신한그룹은 주식회사 신한을 통해서 신한종합개발, 신한캐피탈, 신한상호저축은행, 신한관광 등을 지배하는 형국이었고요. 박순석이. 이 회사는 정말 말들이 많은 회사들입니다. 하나하나가. 골프장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호텔하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사기 골프 지금 사진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생기신 것도 뭐 제가 인상을 잘 보는 편인데 되게 좀 욕심이 많으신 것처럼 보이세요. 자, 아무튼 최은수 씨와 김건희 씨 관련 회사는 오늘 말씀드린 회사들 외에도 너무도 많습니다. 뭐 권오수 회장의 이제 도이치모터스가 나오고요.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주가 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과 또 많이 알려져 있는 승은 의료재단 관련 파주 요양원 의료법 특경제 위반 혐의 이런 것도 현재 의혹이 되게 짙고요. 오늘 아무튼 그 최은수 씨는 이거에 관련돼서는 불기소가 됐죠.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기소는 된 거예요. 참 그 동업자는 구속이 됐는데 그 말이 안 최은수 되는 겁니다. 역시 불구속이 됐죠. 역시 아무튼 기소가 됐으니까 법정으로 가긴 갈 것 같은데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검찰총장은 모든 사안을 다 법정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제 직무정지를 시킬 것을 미리 예견했습니다. 이쪽 그 대호 프로젝트를 하는 쪽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직무 배제가 됐을 경우에는 법정 투쟁을 끌고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3심제잖아요. 1심, 2심, 3심 최소 1년이잖아요. 아무튼 그 3년 동안 혹은 그 이상 되는 시간 동안 법정 투쟁을 해서 끌고 가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전국은 이제 그 내년 4월 달에 보궐을 지나서 선거전국이 되고 지나서 총선을 지나서 보궐을 지나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지 않습니까? 제한테 최은순이가 여기 도이치모터스는 자신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는 마찬가지니까 나이가 이제 BMW 760이 고장이 났었습니다. 거기 가서 고치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제 그 차도 거기 가서 고치고 자신의 주식이라고 그때 이 얘기 한 적이 있어가지고 1,300만 원 주고 수주한 적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그런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내용도 해야 돼서 한 건 한 건의 사건들을 다 오늘처럼 이렇게 그 별건으로 다 저희가 영상을 만들거나 생방을 진행을 해야 할 만큼 굉장히 방대한 내용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코바나 컨텐츠와 삼성 리움이라는 그 전시 대행 업체와의 유착. 그래서 해외의 유명 작품을 삼성 리움 팀이 TF팀을 만들어서 작품 대행을 했다라는 의혹을 갖고 있고요. 저희 열린공감 TV가 최초로
이거를 추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가 이제 전말을 드러내기 일보 직전이고요. 네. 실제로 많은 증거들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열린공감TV에서 국내 최초로 아무튼 삼성 리움팀과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 폭발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의 코바나 콘텐츠 전시 협찬 뇌물성이죠. 따지고 보면 당시에 윤 총장이 총장 후보자에 오른다고 했을 경우에 4개에서 6개 정도의 협찬사가 갑자기 무려 16개 정도 늘어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늘어났던 협찬사들 대부분이 당시에 다 법으로 문제가 돼 있던 업체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하나씩 다 저희가 낱낱이 이제 전말을 드러낼 생각입니다. 이제 이 대목에서 코바나 컨텐츠 그 등기부 등본을 보면은요. 네네. 메인 카우스라는 자본금 5천만 원짜리 네네, 메인스컵. 2007년도에 네. 설립한 거거든요. 네네. 이걸 2009년 9월에 인수를 해오는 거예요. 네네. 그냥 뭐 돈을 주고 가져왔는지 네네. 우리 포도스 지은수한테 포도스 같이 그냥 가져온 건지 네. 그게 이제 자본금 5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그런 실적 사는 겁니다. 블록버스터 그런 사가지를 하냐, 실적을 이거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전시나 디자인 업계들은 대부분 공모 사업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 실적을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실적이 전혀 없는 코바나 콘텐츠는 실적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컨소시엄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려면 자기도 실적 일부 보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 삼성 리움팀하고 컨소시엄으로 어느 큰 블록버스 작품을 끌어오려고 하면 본인들도 어느 정도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 형태로 실적을 사기 위한 이제 그 회사들을 이렇게 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조만간 그 전말이 드러나게 될 것 같고요. 또 저희 열린공감TV가 여러 가지 또 다각도로 아무튼 옵티머스 관련돼서 연루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라마다 르네상스에서 만났던 성지건설의 박중원 그 두산 그룹 사가 부사장, 네, 그 사람이 옵티머스와 연루되어 있거든요. 근데 또 김건희 씨하고 또 그 볼케이노에서 만난 걸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연루 의혹이 있고 이러한 의혹들이 그게 단순하게 그냥 만남과 헤어짐으로 끝난 게 아닌 것 같아서 중간에서 그 연결해준 매개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계속 설득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이것도 저희가 탐사 추체를 통해서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대략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끝으로 좀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아까 그 김진우 얘기했잖아요. 지은수는 저 윤석열이 큰처럼 그러면은 저는 그 지은수 식구 전체가 달라들어서 저를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김진우가 이제 GS건설인지 그 건설회사 다녔어요. 네. 그러니까 지은수하고 나하고는 2003년도 4월 4일 날 모든 사업 계획서가 작성되고 이제 서로 이제 동업을 하기로 한 건데 네. 이제 모든 증거가 새로 나오니까 저쪽에 이제 그 뭐 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강요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은 백윤복이 얘기 들어보면은 사업계획서. 제주도에 출장 갔다가 급히 불러들여 가지고 네. 지금 대검에 있는 뭐 그 당시 공판 검사가 네. 뭘 이거 내라 네. 해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네. 11월 1일 날 결심 공판 날 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 계획서를 무려 1년 뒤에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저 김진우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요. 네. 그 회사로 보냅니다. 네. 반송이 돼요. 네. 또 보내요. 네. 그거 갖고 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언젠간 너한테 책임을 묻겠다.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 사건에 주범이 이제 시공사가 기소가 되고 네. 가처분까지 해놨습니다. 네. 엠파크 저기로 해서. 근데 양주 경찰서에서 그런 것까지 다 첨부해서 제 고소를 했는데 또 무혐의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내가 그 진실을 밝히려고 그래요. 네. 진짜 근데 양주 그 경찰서 부분은요 이제는 저 공수처가 되면은 네. 그 이제 공수처가 제일 좋은 게 이겁니다. 네. 판검사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네. 처벌해요 공수처에서. 네. 이제 전에는 뭐 누구도 처벌 못해요. 뭐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근데 공수처에서는
그 판검사들의 특히 검사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요 부분을 이제 접수를 받으니까 그런 검사들 다 모여놨다가 뭐 거기다 다 집어넣어야죠. 네.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좀 이제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서요. 대한민국에서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이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경찰의 수사는 범죄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기소 의견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죠. 검찰에 사건을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장을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하고 재판이 개정이 됨으로써 비로소 해당 범죄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현행범이 아닌 치밀한 수사가 필요한 이제 사건이 문제가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 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는 살인만큼이나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맞습니다. 피해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모든 것이 부정되며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어버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아예 피해자를 범죄자로 둔갑을 시켜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 정득태 선생님 같은 경우죠. 중요한 건 이러한 사기 범죄에 있어서 조력자가 은행, 공기관이라면 피해자는 거의 100% 꼼짝없이 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공기관과 은행을 믿지 않으면 누굴 어디서 믿게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를 바로잡는데 엄청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또 시간과 돈이 충분해도 바로잡을 확률이 높다면 해볼만 하지만 대체로 공기관이나 은행 등이 조력을 해서 공범 관계로 이루어진 사기사건 범죄는 그마저도 헛수고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정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 사기 범죄를 수사해야 하는 수사기관인 검찰이 부실 수사를 하고 사건을 조작해버리고 가담자를 도피 조력해주고 1도 2부 3백이죠. 일단 도망가고 2 부정하고 3 백을 쓰고 사건을 은폐한다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죄를 물을 방법이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기소권을 가진 검찰의 이러한 행위가 검사 개인 또는 조직적 행위를 통해서 윗선, 흔히 상급자의 지시 또는 정치인, 법조인, 기업가 등 가진 자들의 협력과 조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검찰 수장이 청문회, 국회 감사에서 처와 장모에 대해 큰 소리치고 음해다, 헛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단어를 써가면서 질의하는 의원들을 되려 호통치듯이 나무라는 것은 아무리 의혹이 쌓여서 명백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 해도 이를 제대로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적 처벌에 이르는 과정을 담당해야 할 기관이 바로 검찰이고 그 검찰의 책임자가 바로 당사자인 본인 윤석열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예. 즉 당신들이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코 나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내가 관여됐던 증거가 있느냐? 기자는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저 열린공감 TV도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여러 정황들을 취재하고 사건 당사자와 주변인들을 탐사 참문하면서 얻어진 소수들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여러 문서들을 제시하여서 명백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수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잡고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그런 중요한 문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또는 문서를 조작을 해버려서 수사 자체를 부실하게 해버린다면 이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권력도 시민을 이긴 적은 없습니다. 그의 자리는 유한하고 반드시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마저도 공소시효를 기다리면서 처벌받지 못할 날들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깜이 안 되는 겁니다. 깜도 안 되고. 우리 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깜이 안 된다. 자,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엄청 관대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행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행동이나 말을 남이 하면 절대 용서치 못할 것들도 본인이 할 때는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고 합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모르니 이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식하면 겁이 없다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성인은 하늘을 두려워할 뿐이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자기 눈에는 핏똥물 싼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하늘은 악한 자에게 반드시 벌을 내립니다.
자, 그 다음 주 이 시간은 줄리와 검사편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네. 우리 정 선생님이 연관되어 있는 검사가 뭐 수십 명이라면서요. 판검사 한 4, 50명 돼요. 4, 50명 돼요. 예. 그러니까 네. 정대택이한테 검사스럽다는 말 못 들었냐. 네. 수갑을 채우겠다. 네. 여죄를 수사하겠다. 네. 또 여자 관계를 조사하겠다. 네. 이런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하얀 백지에 네. 도장이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또 저기 네. 친절하게 저녁밥 사주고 기도한 검사부터 해서 우리 노동보 선생님도 검사들 많이 연결되어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줄리와 검사들 편을 통해서 한번 열린공감 TV에서 그 검사들 실명을 한번 다 까보려고 합니다. 까요. 네, 다 까야 돼. 까서 뭐 아무튼 문제가 되더라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문제 문제 될 거 없어요. 아 그리고 정 회장님, 예. 윤석열이 그 저기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예. 그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이다. 예. 그게 물려받은 재산이 이게 큰 것이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것은 그것도 이제 이중 아닙니까? 그건 정리하면은 예. 양평에 땅이 좀 있는데 예. 그것은 뭐 유산이고 예. 아파트 한 채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파트가 유산이라고 했으면 유증인데 아파트는 유산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쨌든 그 부분은 아니고 전 윤석열이가 지금 징계위원회 다뤄야 할 것이 2013년도 국정감사에서 2012년도 감찰을 받았으면서도 박지원 의원이 작년에 감찰 받았죠? 하니까 안 받았습니다. 한 것하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 장제원 의원이 흔들면서. 350억짜리 잔고증을 흔들면서 너 저 박진아 검사 이 피해자들 9명이 와서 우리한테 눈물을 흘렸다 아냐 모른다고 한 거하고 요번에 이제 저거 있잖아요. 그 김진애 의원이 그 감찰 받은 거 자료 다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놓으니까 국정감사한 날 이제 저기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가지고 이제 직접 얘기하니까 정모 씨가 저를 진정을 했는데 한 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 모든 걸 진정한다고 모든 것이 감찰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정을 했지만 저는 감찰은 안 받았다 이런 얘기인데 네. 분명히 감찰 받았는데. 받은 거 맞죠.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에서 네. 고발을 하고 하면 이건 바로 끝나버린 거예요. 국정감사 위증죄는 징역 1년 이상이란 말입니다. 이거 가지고만 가도 끝나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 이 시간에 줄리와 검사들 편을 통해서 한번 저희가 낱낱이 한번 검사들 실명과 또 옵티머스 라임과 연결되어 있는 검사들과 동일인이 또 겹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지난주입니까? 윤당 네네. 거기 나오는 네. 검사이죠 홍기채. 네. 홍기채 그놈이 그러니까 나한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네. 다 연결돼 있는데 아무튼 이제 옷 벗고 현재 변호사로 개업하고 있는 그 이제 뭐 정관들도 있고 하니까 다 같이 한번 싸잡아서 방송을 한번 해보죠. 자, 오늘 아침에 노 선생님 저희 열린공감 TV 일찍 오셨잖아요. 네. 제가 노 선생님한테 오늘 분명히 오늘이나 네. 빠르면 내일 뭐 오늘 중으로 아마 윤 총장이 네. 예, 맞습니다. 아마 직무 배제 될 거다라고 근데 아침에 어떻게 제가 하셨어요 그거? 그래서 아무튼 나는 예 저는 무슨 뭐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속으로 에이 네, 저는 뭐 아무튼 저희 열린공감 TV는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뭐 윤석열이 반대급부로 나올 거다 네, 법적 네. 조치한다 근데 또 봐도 그러고 나오더라고 근데 그 말 나오니까 노 회장님 그 정도는 알아야 열린공감 피드를 하고 나도 아침에 최은순이가 중앙지검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보안을 지켜달라고 그래서 오후 시간에 초심하고만 통화하면서 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자 했는데 아무튼 하나 더 예언을 할게요. 네. 네, 지금 이제 법으로 끌고 가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마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다음 수순은 이걸 국회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국회로 가져가서 이제 탄핵 절차를 밟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계속 강제로 옷을 벗길 수는 없으니까 대한민국 법에서는 윤 총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직무 배제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직무를 배제됐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다 법적 대응으로 끌고 간다고 해버리면 속수무책으로 그냥 법적 대응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현행법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국회로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대선 정국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고 그런 와중에
분명히 이 윤 총장 측에서 대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쪽에서 아마 김건희 씨나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구속하라라고 스스로 이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수순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동의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그렇게 간다면은 네. 박근혜가 걸은 길하고 똑같이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러한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은 법무부 쪽이나 추미애 장관 쪽에서도 그거에 대응하는 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들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또 유추 해석을 해서 또 윤 총장 측에서 또 대응 카드들을 하나씩 하나 준비를 하죠. 근데 저희 같은 열린공감 TV 같은 여러 가지 매체들이 그들의 윤 총장 쪽의 그런 대응 카드들을 미리 예견을 해서 계속 시민들한테 알려주면은 이 사람들이 꼼수가 다 드러나는 거죠. 네. 계속 공격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공격을 해야 그래서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이거는 무조건 현행범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갑을 채우든지 해야 이게 끝나는 일이지 계속 이게 재판이나 어떤 법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아마 대선 전국까지도 끌려갈 공산이 크다라고 예언을 해봅니다. 아시겠지만 제일 공무원은 공직자는요. 네. 지금 박정희가 5.16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박수를 받은 게 뭐예요? 공무원들 군대 안 간 놈, 그 다음에 여자 복 잡은 놈 다 잘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선배 애첩을 데리고 저게 뭔 짓입니까? 이거 하나만 가해도 탄핵이죠. 선배 애첩을 애첩이죠. 아니 폰마누라 이혼하고 결혼하려고 하고 뭐 우리 명신이 했는데 그보다 더 애첩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정성을 바쳐서 그 상대방 제압하고 그 정대택 진역 보내고 다 끝났으니까 예? 그 선배 애첩을 누가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 끝났어요? 양재택 검사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씨가 버렸습니까? 그냥 뺏긴 물어보는 거죠. 거예요. 뺏긴 거죠. 알겠습니다. 성렬한테 뺏긴 거죠. 자,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린공감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추미애 장관 만세!